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 오늘 이제 마무리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은 뭐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그죠? 빅3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말하면은 취득세, 그죠? 보유 단계의 이제 재산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조금 추가하는 게 이제 말하면은 종부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취득하고 나서 등록할 때, 그죠? 등록 면허세, 우리가 뭐 줄여서 등록세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여기 이제 기타 보면 임대소득, 사업소득이라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기타, 요거는 뭐 거의 2년 또는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종부세는 한 문제 나오죠, 그죠? 요 등록세도 뭐 한 문제 정도. 뭐 핵심이 요거 아시죠, 그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목, 여기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그동안 공부해 왔었죠, 그죠? 예, 왔네. 우리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했던 게 뭡니까? 그죠?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죠, 그죠? 취득세는 누가 내죠? 그렇죠. 취득한 사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양도한 사람, 그죠? 양도하는 사람. 두 번째, 그 과세 대상. 뭐를 취득했을 때 세금 내느냐? 요 취득세. 우리가 과세 대상. 그죠? 취득세, 과세 대상. 기억나죠? 그죠?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그죠?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곤종성요더라. 그죠? 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택, 그죠? 세 번째, 그러면 얼마짜리냐? 그게 뭐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하는 거는 취득한 가액이죠, 그죠? 취득 가액. 요게 취득 가액입니다. 요거는 재산 가액. 요거는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그렇죠? 그 네 번째는 세율이죠. 그죠? 몇 퍼센트. 이거는 법으로 정해놨죠. 취득세 기본세율은 4%다. 물론 이제 주택은 다르죠. 뭐 1에서 3%. 지금 또 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2주택자면은 8%, 3주택자는 12%가 취득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예, 아무튼 요게 우리 핵심이죠. 그죠? 네 가지. 요 이제 세율에 오면은 기본 세율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죠? 표준 세율.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뭐라죠? 중과세율.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가 있다. 그죠? 국가가 취득했거나, 그죠? 공익 목적, 이런 거는 과세 안 하죠. 비과세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요 부분은 과세 안 하죠. 이거는 과세하죠, 그죠? 세금 부과하는데 그 세금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납기, 그죠? 언제까지 내느냐? 납부해야 되죠, 그죠? 납부. 세금 납부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럼 딱 끝나는 거죠, 그죠? 그 납부를 언제까지 하느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재산세는 이거는 우리가 자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지서가 우리 집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주택인 경우는 7월달과 9월달 반반 나오죠, 그죠? 그 양도세는 양도일, 그죠?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월말로부터 2달 내에, 그죠? 여기 양도세 납부일이 됩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부동산 세법의 핵심 사항이잖아, 그죠?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서 취득세 뭐 이거 크게 네 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세 문제. 그죠? 요거 세 문제. 요거 여섯 문제. 그죠? 여기 뭐 한 문제, 한 문제. 총론 부분 말하자면은 용어죠. 용어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골고루 나오죠. 근데 핵심은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취득세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요거 여섯 문제. 요거 세 문제. 하나 한 문제. 이렇게. 총론이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뭐 가산세라든가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어를 물어보는 이런 부분에서 한 두 문제.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 자연적인 이제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죠? 자, 이 부분인데 이제 오늘 그죠?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 오늘은 이제 문제, 사실은 문제 중심입니다. 그죠? 최종 정리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던 거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왜?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죠? 100문제가 아니라 뭐 1000문제, 10,000문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나온다 하는 보장은 절대 안 되죠. 절대 못 합니다. 왜?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 여기에서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의 경우의 수는 여러 수백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만들 수 있는 문제 경우의 수가 여러 수백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취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수백 문제, 여기에 대해 수백 문제, 수백 문제, 여기 그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해가지고 한다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거 알아보는 거, 이거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뭐 세법뿐만 아니고, 그죠? 민법이나 부동산 개론이나 공법이나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공부하실 때는 물론 문제를 하되, 문제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미리 한번 예습을 하시고 나서 문제를 보셔야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문제만 보고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문제 자체를 보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알겠죠? 어떠한 시험이 가까우면 유언비어들이 난무합니다. 이 문제 100선만 알면은 합격한다. 그 전부 낭설이죠.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현실과 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여러분들은 과목에 공부를 하실 때 준비 단계에서 미리 공부했던 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우리 이제 여기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는 그 문제는 선별된 문제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 또 말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많이 출제됐던 문제죠. 그죠? 그런 위주로 한번 풀어본다 하는 의미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아무리 많은 문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즉 말해서 고기 잡는 낚시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고기 잡는 법. 그게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걸 아시고 항상 요걸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문제 보는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프린터 잘 준비되죠? 그죠? 일단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보시면 취득세가 나올 겁니다. 1번 과세 대상 나오죠. 그죠? 과세 대상. 제가 거기에 좀, 거기에 보면 공란을 두어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거, 뭐 다 아시죠? 그죠? 또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그죠? 그 과세 대상 하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 기, 항에 가서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 콘, 종, 성, 요더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 우리가 쉽게 말 취득한 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취득한 자인데, 뭐 취득한 사람을 누구로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우리는 등기소가 있죠. 그럼 이제 공부상, 즉 말해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할 거냐, 실제 취득한 자가 할 거냐 이거죠.
알겠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서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부상에는 배우자 앞으로 했습니다. 그럼 세금 누가 낼 거냐 이거죠. 납세 의무자를. 그죠? 그 원칙은 누구다? 그렇죠. 사실상 취득한 자. 아시겠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원칙이다. 알았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내라 이겁니다. 공부상에 누구 이름 되든 간에 사실상 취득한 자. 실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한 자. 아시죠? 그 사람이 세금 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그 외 원칙에서 예외가 있죠. 그죠? 그 예외가 뭐죠? 첫째 뭐더라? 그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에 어떤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건물 주인이 다르다. 그럼 누가 낸다? 건물 주인 내라 이겁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죠? 기억나죠? 그죠?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드는 사람하고 배를 처음에 그 배를 우리가 내가 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배는 말하면 선박회사로부터 수주를 줘서 우리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주인이지만은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이 누가 되죠? 원시 취득자. 나는 누가 됩니까? 성계 취득자가 되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성계 취득자가 낸다. 그죠? 자기항선 아시죠? 예.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과점주주. 그죠? 과점주주. 몇 프로? 50% 초과 취득한 자. 아시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기억나십니까? 예. 과표.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표죠. 그죠? 과세 표준은 뭐죠? 그죠? 사실상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가액이죠. 그 신고 가액이 원칙인데 그 신고 가액은 시가 표준액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그 신고 가액이 원칙이지만은 시가 표준액 우리 시기 뭐라고 했죠? 그죠? 예,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가격. 그죠? 건물은 시가 표준액이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라. 그런데 신고가액은 항상 시가 표준액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건 원칙이고 원칙 정말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이하라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예, 그래서 자, 원칙은 뭐죠?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런데 무신고, 무상취득, 미달신고, 무상취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이걸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라. 그런데 그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 그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뭐죠? 무신고, 신고 안 하면 요걸 한다. 미달신고, 요거보다 요게 낮으면 요걸 하고, 상송이나 정년은 금액이 없죠. 신고액이 없잖아. 그죠? 그때는 시가 표준액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가 요게 낮을 때도 있다. 그죠? 그게 뭐죠? 그렇죠. 국수공판장법. 국가 수입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법률 요거는 공인중개사 법률에 관한 그죠? 신고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자백은 제외한다. 요게 과세 표준 간단하잖아. 그죠? 그냥 요걸 가지고 문제가 여러 수십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지금 33회죠. 그죠? 이번에. 예. 32회입니까? 32회네. 그죠? 32회 시험인데, 그러면 32회째인데, 해마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30번 정도 나왔다. 그죠? 이게. 처음 나올 때마다 문제 다 다르죠. 요 간단한 내용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그죠? 근데 문제를 보면은 모양마다 전부 다르죠. 여러분들 교재 문제
집 교재 보시면 과세 표시된 문제 어느 책이라도 보면 여러 수십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책마다. 예. 아시겠죠? 예. 요게, 요 빼대를 아시면 되잖아요. 우리 약간 응용력은 있어야 되죠.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응용력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 공부해 왔던 게 있으니까. 그죠? 요걸 가지고 어느 정도, 그죠? 답을 찾으면 되죠. 아시겠죠? 다음에, 예, 네 번째 보시면 표준세율이다. 워낙 뭐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시죠? 기본 얼마? 4%. 그죠? 매매는 4%. 농지는 3%입니다. 그죠? 정년은 3.5.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받으면 2.8. 상속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그래, 보존등기죠. 신정축 2.8. 분할, 공유물 분할은 2.3. 그죠? 주택인 경우는 6억 이하는 1%죠. 6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가 9억 이하. 9억 초가. 이렇게 3단계죠. 주택입니다. 예, 예. 1%. 그리고 3%. 요 부분이 지금 바뀌었는데, 예, 여기 6억 초와 9억 이하잖아. 그죠? 그 금액에다가, 취득 금액이죠. 그죠? 취득 가액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억. 이런 식으로 과표를 정한다. 그죠? 취득 가액에다가 3분의 2 곱해가 빼기 3억 마이너스 그 금액에다가 예, 세율을 정합니다. 2% 그죠? 예. 네. 다음에 그 이제 뭐 4주택 이상은 4%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조정지역의 2주택은 8%, 3주택은 12%죠. 예.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조정지역 집에 한 채 또 샀다 그럼 2주택이잖아. 그럼 8% 세금 내야 됩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 안에 또 하나 샀다 그러면 3주택이잖아. 12%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죠?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이 완전히 뭐 이거는 하여튼 하여튼 세금이 막 엄청 막 한데 그래서 요즘 보면은 왜 저 조정지역 외에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그 이제 보면 공시가격이라 하는데 이제 신문에 보면 공시가격 뭐 방송도 공시가격 하잖아. 그게 말하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우리가 원래는 이제 공시가격을 하는데 이걸 시가 표준액이라 이거죠. 1억 이하. 1억 이하는 그냥 1%, 2%, 3%니까 1억 이하는 그래서 보면 저 뭐 최근에 보면은 저기 어디죠 뭐 경남에 어디 그쪽에 가서 경남 김해시인가네. 김해시에 그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주택을 사면은 이제 세금 1%니까 여기가 1%죠, 그죠? 조정 지역은 안 됩니다. 1%니까 뭐 그런데 지금 매물이 없다 그러죠. 어떤 사람 가서 뭐 10채도 사고 뭐 20채도 사고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나 이러면 지금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자꾸 올립니다. 지금 과거에는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았죠, 그죠? 옛날에는 뭐 시가의 한 30%, 40% 수준인데 지금 공시가격이 시가의 거의 뭐 60%, 70% 수준입니다. 이걸 거의 뭐 비슷하게 올리고 있죠, 지금. 이게 시가면 거의 뭐 80% 자꾸 올려요, 공시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올라가 버리면 이게 1억 넘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감안하고, 물론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 하더라도 무조건 샀다가는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나중에 팔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죠? 그런 걸 좀 잘 또 감안하셔서, 우리가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 생각하시고, 투자도 뭐 어차피 주식도 투자죠, 그죠?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그죠? 부동산 다 투자죠. 투자인데 재테크죠. 재테크도 할 때 물론 이제 뭐 잘 이제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시면은 참 또 많이 또 수익을 올리신 분도 있고. 자, 5번 한 가보. 거기 보면 특례세율 나와 있네, 그죠? 특례세율 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이 중과세율이고 요 사이에 요게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특별한 경우. 그게 왜 나왔나 하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 왜냐하면은 요 부분이 매매가 여기에 등록세, 우리 과거에는 매매하면은 요 취득세 따로 요거 따로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매 사고 팔 때 매매의 등록세는 여기에 포함되어 버렸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전세권 설정은 여기에 남아 있는데 등록, 우리가 매매도 등록을 하고 전세도 등록하잖아, 그죠? 전세권 설정하는데 그 매매분이 여기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2개 적용돼서 세율이 묶어져 버렸잖아. 그래 별도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특례세율이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다,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표준에서 2% 빼는 게 있더라, 그죠? 이게 특별한 경우. 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대로 맞추어 주기 위한 세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거 내고 이거 내던 걸 이걸 합쳐버리니까 그럼 원래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율은,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 또 2%짜리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특별한 경우다 이래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첫째 뭐죠? 그죠? 환매 등기, 합병 분할 등기, 상속, 1가구 1주택, 건축물의 이전 등기. 요거 알죠? 여기 뭐죠? 그죠? 우리가 자 부동산 저기 취득세 부분에 과세 대상 보면은 토지, 건축물, 차기, 항선, 광어, 임목, 골콘, 종성료 이쪽, 그죠? 그냥 광어, 임목, 골콘, 종성료 요 부분이 2%짜리다. 알겠죠? 요거잖아. 2%짜리고 그다음에 플러스 의제 취득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2%짜리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책 한번 기본서를 한번 참고로 보세요.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요거는 한 번 나왔습니다. 다음에 중과세가 나와 있네. 그죠? 별골 5선주. 그죠? 사치성 재산. 이 표준에 8% 추징하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표준 플러스 4% 기억납니까? 다시 사치성 재산입니다. 표준 세율에다가 플러스 8%, 플러스 8%, 8%.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은 표준에다가 플러스 4%. 요 부분에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뭔 말이 나오나 하면은 이 말이 나오잖아. 중과할 때 그 기준 세율 여기 몇 프로죠? 2%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8%를 이제 책에다가 표현할 때는 요래 표현 안 하고 2%에다가 곱하기 4배잖아. 그죠? 요거 어떻게? 2% 곱하기 2배 맞잖아. 그죠? 요 말 대신에 요걸 쓴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하는 거는 100분의 4배. 요거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 이런 식으로 표현 기억나죠? 예, 그 기본서 보세요. 이 8% 이런 말 안 씁니다. 책에. 그 문제도 안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안 나오죠.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배. 그럼 우리가 외울 때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 이래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냥 8% 기억하고 나서 요거 2%짜리더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한두 번 읽어봤잖아, 그죠? 그러면은 문제 나왔을 때 요 말 딱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면 되잖아, 그죠? 문제에서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으로 하는 것 어느 거냐 이런 물으면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그럼 8% 말하는구나. 요거는 뭐다? 사치성 재산이구나. 별골 5선주구나. 딱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예. 비과세.
국가가 취득하는 거는 과세 안 합니다. 그죠? 신탁재산, 부탁받은 것 과세 안 하죠. 예. 환매권 행사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임시건물 과세 안 하죠. 그죠? 개수 수리하는 거,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 공동주택,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그죠? 그 다음 취득시가 나왔네. 그죠? 취득시의 부가징수 요거 같이 보시면은 취득시기라는 거는 요거죠. 그죠? 취득일로부터 그죠? 60일 여기잖아. 요게 취득시기다. 그죠? 취득시기라는 거는 뭐죠? 잔금 지급일이다. 잔금 지급일. 그 잔금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구분한다 그러죠. 그죠? 계약상하고. 왜냐하면은 계약은 5월 30일 하고 나서 잔금은 6월 10일에 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어느 날로부터 60일 차발 끊냐 이거죠. 그죠? 왜? 요 날까지 안 내면은 뭐가 붙는데? 가산세가 붙잖아. 그죠? 그 요 날이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는 뭐죠? 그죠? 개인간. 요거는 뭐죠? 국수공판장 법 올라갑니다. 다시 개인간의 거래. 요거는 국수공판장 법 이렇게 아셨죠? 예. 요 날까지 내야 된다. 안 되면은 가산세 몇 프로? 20%. 그죠? 납부불성실 그죠? 그죠? 아, 과소가 또 10%죠. 안 내면은 미납은 20%고 과소는 10%입니다. 그죠? 납부는 하루에 0.025%. 부당, 불법, 고의성이 있다. 40%.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부가징수 부분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죠? 요 부분을 정리를 좀 돼야 되겠죠. 제가 핵심 요약을 말씀드린 요 부분만 정리되고 나서 이제 문제 보면은 그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그죠? 예, 뭐 답 찾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지금 몇 문제 돼 있죠? 10문제 나와 있죠.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10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답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